주민 IT 이번 주제는 말 잘못하면 잘하면 나락 갈 수 있는 그 주제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말하기가 힘든 주제예요. 왜냐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몇 년, 몇십 년 동안 고생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놨으니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수고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리고 입점한 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건당 팔릴 때마다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틀렸다, 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수료 논쟁이 가장 큰 분야가 바로 배달앱 분야인데요.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게 2023년도에 배달의 민족이 매출이 3조 원이 넘었고 영업이익이 7천억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 영업이익이 쿠팡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대폭 상승시키면서 또 이제 배달의 민족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독일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론이 폭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일단 배달의 민족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민은 2020년도에 5.8%의 정률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정액제 모델 대신에 매출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하는 정률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나 업주의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으로 열흘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후에 배달의 민족은 22년도 1월 배달앱 이용료를 주문 한 건당 1,000원의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의 6.8%를 받는 변경을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24년도 8월,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배민 배달 이용료를 주문 금액의 6.8%에서 9.8%로 3%포인트 올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아,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네. 네. 배달앱에서 이제 기준점으로 담는 금액이 2만 5천 원이에요. 예전에는 2만 5천 원을 배달을 시키든 5만 원을 배달을 시키든 만 원짜리를 배달시키든 수수료 1,000원씩 이렇게 가져가다가 이게 수수료를 이번에 통일한 7.8% 기준으로 2만 5천 원을 보면 1,950원이거든요. 그러면 건당 거의 두 배 정도, 그러니까 1,000원에 2만 5천 원짜리를 시켰을 때 예전 대비 현재 거의 두 배 정도 수수료를 받아간다고 하니 이번에는 조금 반발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송 기자님, 이번에 그 배달 이개사,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죄송합니다. 푸푸죠, 푸푸. 우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이츠 수수료율이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아한 형제들과 그리고 쿠팡 이츠가 이제 상생요금제라는 거를 도입을 했는데요. 상생요금제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만큼 좀 수수료를 낮춰라라고 권고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사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수수료를 내리게 된 거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수수료율은 굉장히 비슷하게 낮추기는 했는데, 요거를 적용하는 방식이 있어서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매출을 많이 내는 곳들은 돈을 많이 내고 수수료를 많이 내고 매출이 적은 업체들이나 신규 가입자들은 이제 수수료를 좀 적게 내는 이제 그런 구조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 중심으로 반발이 있을 거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되네요. 그런데 송 기자님, 지금 상생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가 인하 압박이 있다고요? 네네. 국회에서 이제 추가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19일 날 국회에서 쿠팡 소상공인 민생단체 상생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협약에는 쿠팡과 쿠팡 이츠,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풀필먼트 서비스, 그리고 과로사 대책위원회,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상생 협약 내용 중에 하나인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대화기구를 통해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더 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또 라이더 처우도 개선을 하겠다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하인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상생수수료안이 아무래도 그 윤 정부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을지로위원회가 나서서 수수료를 조금 더 인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뭐 배달의 민족은 왜 안 들어갔대요? 배민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자 이슈가 있었던 쿠팡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배민까지도 협약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듣고 계셨던 최 이사님, 그래도 출연하셨으니까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수료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 스타트업이 뭐 제품 만드는 것도 어렵고 시장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격 결정하는 게 뭐 그에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헤르만 지몬이라고 프라이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이 스타트업에서 가격 결정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결국엔 고객이 지불 용의가 있는 가격은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가격이라는 게 고객이 그 가격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 낼만해. 그런 가치가 있어. 라고 판단하는 그 정확한 점을 찾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찾는 게 아트거든요. 스타트업에서는 한번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쿠팡이츠나 뭐 배민도 점주분들이 만약 플랫폼이 비싸다고 느낀다면 또 느끼지 못하게 지금부터 조금 더 가치를 주면 되는 거고, 또 그냥 무조건 그냥 비싸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결국에는 이 수수료율도 이 점주분들이 플랫폼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조금 더 뭔가를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이게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면은 수수료율을 당연히 낮출 수 있는 그런 배경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국내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아마, 배민이나 쿠팡도 수수료율을 올려서 수익을 유지하거나 더 늘리려는 그런 가격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의 반발,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분들의 반발로 이번 상생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이라는 게 꼭 시장에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 주체인 그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정부까지 들어와서 같이 결정한 게 이번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스타트업을 다루는 팟캐스터로서 너무 플랫폼을 악마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수료도 결국 서비스 사용료거든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면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수료가 사업 모델이야. 그러면 좀 욕을 먹고 들어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압박을 많이 받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논리가 작용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한 기업이 독점 혹은 과점을 하고 있을 때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플랫폼 경제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특정 플랫폼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면 다른 플랫폼의 진입이 어려워지거나 수요를 가져오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정부가 나서서 너무 플랫폼의 수수료를 인하를 하라고 압력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인하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 악마화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정책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2위 사업자인 쿠팡이츠처럼 이제 좀 대형 매기를 좀 키워보고 그리고 이 시장에 플레이어로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쿠팡이츠가 이제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서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그 매기 사업자가 얼마나 그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수수료 개편에 있어서도 쿠팡이츠는 배민과 약간 다른 전략을 펼쳤습니다. 수수료 산정 주기를 1개월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페이백 제도를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수수료를 많이 낸
가맹점, 그러니까 식당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달에 또 돌려주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경쟁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기 사업자의 그 시장 진입을 장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이번 상생 수수료율이 3년간 앞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수료율로서도 소상공인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우리 플랫폼사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잘 되었으면 하고 또 시장이 더 커져서 수수료율이 내려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점은 없겠죠. 자, 지금까지 배달 앱 수수료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이번 주제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